안녕하십니까. 법안 읽어주는 남자 박준입니다. 공수처에 관련돼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조직 구성이고요. 하나는 그 권한입니다. 처장이 하나 있고요. 차장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25명 이내의 검사가 있고요. 30인 이내의 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규모를 더 키운다 그랬을 때 과연 통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지금도 저렇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데 그런 것들도 또한 고민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3년으로 단임하게 되어 있는데요.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은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그리고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자를 놓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천위원회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괜찮겠다, 이 사람 괜찮겠다 생각을 하면 두 사람을 뽑아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면은 국회의장한테 그 추천을 보내게 돼요. 그럼 국회의장이 그 두 명을 보고 교섭단체의 대표들을 부릅니다. 협의해서 그 중에 한 명으로 좁힙니다. 그래서 그 한 명으로 좁힌 사람을 대통령님께 보내요. 그럼 대통령님이 형식적으로 그 한 명을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될 게 있어요. 추천위원회 구성도요.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이 다 여당에서 추천하는 거 아니겠죠. 기껏 해봤자 한 명 정도 여당이 추천할 겁니다. 대한변협 회장, 과연 여당 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요즘같이 법원하고 저희 당이 이렇게 싸우는데 저희 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도 상당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아주 그냥 가깝게 비교를 해보시면 압니다. 검찰총장 누구한테 추천받지 않고 바로 대통령님이 임명하거든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하고 비교했을 때 그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대단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 공수처장이 마치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처럼, 그래서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이라는 칼 이외에 다른 칼을 하나 쥐게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안에는요, 공수처가 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기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 근데 어떻게 갖고 있다?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공수처를 만들면서 지금 기소권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안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누가? 자유한국당도 그렇지만 검찰에서도 이 부분은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검찰의 기소권 자체에 대한 독점이 깨지는 것이 됩니다. 물론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공수처도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검사긴 하지만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소권을 줘도 법적으로나 헌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조직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기 이외에 상설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수사를 다 한 뒤에 이거 기소해 주세요 라고 검찰에 또 보내야 된다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그 원래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검찰이 더 힘이 세질 뿐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소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 정부안도 그런 식으로 발의가 된 것입니다. 수사권 있는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범죄를 수사하느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헌재소장 쭉쭉쭉 나오고요. 뇌물, 직권남용, 횡령,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 이런 행위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런 범죄들 관련돼서 자기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누굴 시켜서든 증거인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증거인멸, 위증, 무고 이런 것들도 다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이 좀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첩 관련된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가 A라는 사람, 고위공직자라는 사람을 수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또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 자, 그럴 때 공수처장이 이거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합해 라고 하면은 경찰이나 검찰에게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은 이첩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중복된 수사는 피하고 또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하는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수처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누가 수사를 하냐? 그 경우에는 재밌게도 검찰로 무조건 이첩을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검찰의 소속원들이 뭔가 잘못하면 의무적으로 공수처로 이첩하게 되어 있고요. 서로 견제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수처는 막강한 권한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이야기된 지도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거든요. 이제는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 공수처는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그 처장의 추천 과정, 임명 과정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구가 특정한 정치 세력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은 현격히 낮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두 번째로, 검찰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소권까지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